앞으로 1.0%까지 추락한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내놓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데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럴 때 어때요? 또한 이야기하죠. 위기죠, 위기. 위기인데 항상 위기는 함께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하면서 가장 위기였을 때 가장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로 31에 시작할 때도 저희 집에 가장 위기였어요. 그때 기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PM을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코로나로 셧다운 했어요. 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고 5명 이상은 만나면 안 되고 가장 큰 위기였어요. 위기였을 때 PM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랬던 게 가장 큰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앞으로는 모두가 1인 기업 시대다.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제가 화장품을 했었지만 그때부터 저희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미래는 아이 브랜드의 시대다.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 화장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브랜드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그때부터 독서 경영을 하고 그랬던 게 지금의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빨리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기업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거 정답이죠. 네, 리스크는 작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다시 수익은 높게. 이거 가장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아이템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템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업의 리스크가 요즘 너무 커서 되는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영사업은 지금 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문을 닫으면 어때요? 문을 닫게 되면 그 내가 대출받았던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창업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백화점도 다 문을 닫는데 저는 2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은 다 예견했던 거거든요. 지금의 오프라인 시장은 70% 이상은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게 20년 전부터. 그래서 나의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내가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면 저희는 PM을 통해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성.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는 참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31에 시작할 때도 역시나 아무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도 믿지 않았어요. 편견만 있었지. 그리고 다시 PM을 시작할 때도 저의 팀 파트너, 저와 오랫동안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분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그럴 때 제가 팔았던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요. 그때 제가 했던 책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제가 전국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면서 이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회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게 간다. 제가 비전을 팔아서 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게 2018년도에 한국에 출간한 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고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이 준비하고 부를 얻는 방법이다. 그럼 1조 달러면 하나로 하면 얼마죠? 한 1700조 가까운 돈이에요. 이게 웰니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지출이 한 600조예요. 한 3년 정도의 지출을 갖고 있는 산업이 웰니스 산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어때요? 웰니스 산업은 한번 시작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이게 웰니스 시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려고 할 때 우리 리더들이 모두 다 왜 화장품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강기능식품 이름도 모르겠고 공부도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때 했던 답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다. 예측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 그렇죠, 위기였죠. 코로나 때. 그런데 도어투도어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문해서 세일즈했던 이런 시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PM은 어때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기 구독제로 되어 있어서 내가 만나러 가지 않아도 매출을 잡아오지 않아도 매출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정기 구독으로 회사가 보내줘.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막 뉴스 뜨는 게 지금 우한에서 제2의 바이러스 지금 발현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뜨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3년 단위로 공격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엄청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진 바이러스를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현됐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저희가 불안함이 오는데 저희 비즈니스는 어때요? 사람을 가서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애 아니어서 이쪽 시장은 그렇게 또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구독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네, 여러분 독일 사이트 열면 딱 나오죠? 지금 내 산하에 구독을 얼마나 몇 명을 하고 있는지. 그게 미래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공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1,700조가 되는 웰니스 산업. 그런데요, 제가 PM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웰니스의 최강자였어요. PM 인터내셔널.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의 52 정도였어요. 52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을 봤던 거죠. 왜냐하면 핀셋이니까. PM이 선택한 기업은 핀셋이에요. 뭐만? 웰니스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계 랭킹 6위까지 온 기업이에요. 지금 랭킹이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의 조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비의 회사가 어때요? 완전 유럽에서 주가 총액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루비통이 1위였던 걸 이고비의 이 회사가 주가 총액이 1위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 1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는 뭐와 연결돼요? 웰니스와 연결돼요.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웰니스의 전문 기업이니까 뭐 PM이 선두에 있으니까 이런 기업 한국에서 앞으로 뭐 주도적으로 기회가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할 줄 몰랐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면요. 세계 4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근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그렇게 비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의 관심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도 세계에서 9번째로 수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9번. 그만큼 뭐에 관심이 있다? 비만 치료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월에 출시할 제품이 탑쉐이프. 탑쉐이프는요, 제가 마케팅 미리 알려드릴게요. 탑쉐이프는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래서 저번 달에 유럽에서 출시하자마자 전 세계 매출이 40%가 성장했어요. PM이. 그야말로 그냥 미친 거죠. 왜냐하면 이미 PM이 52위권에서 6위까지 가면서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 뭐 2% 성장률 가는 거잖아요. 이미 국가로 보면 선진국에 진입해 있단 말이에요. 6위권에. 그런데 여기서 40% 성장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유럽에서 출시한 저희의 탑쉐이프 제품으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매치가 되죠.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할 거다. 그런데 마케팅 미리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제품 나올 땐 딱 이런 제품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탑쉐이프로 인한 그 식욕 억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상상 외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줌에서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다진 리더님이랑 미리 유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먹으신 분이 드신 분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한번 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케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고비는 치료제 주사를 맞아야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데도 선풍적이에요. 근데 저희의 탑쉐이프는 자연 물질만 이용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식욕 억제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등록을 해 있어야 6월에 출시될 때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만났으니까 그러면 제품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죠? 다른 건 또 관심을 하고 나 이 제품 한번 이 제품 관심이 이러거든요. 그럴 때 바로 등록 서류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이때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100일이요. 딱 좋네요. 100일 프로젝트. 100일 프로젝트에 저는 탑쉐이프를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40대를 고민했고 50대를 고민했던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절대로 상위 10% 1% 절대 갈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게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구였습니다. 앞으로요, 지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동안에 지금 30년이 돼가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거짓 회사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일으키는 회사도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20년 전에 했던 기업들 1000개가 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1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선택을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또한 역량은 키울 수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경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할 때 일단 회사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조건 5년에서 10년이 넘은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0개는 없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이건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그렇지만 분명한 건 추월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전거 같아요. 저는 30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면서 정확하게 추월 차선을 탔습니다. 제가 처음에 타고 다녔던 저희 남편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 사준 차가 중고차였어요. 100만 원짜리. 세피아? 그때 세피아 100만 원 중고차를 사줬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20년 동안 그 뒤로 차를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전부 다
수요받은 차만 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여행은 정말 이제는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정다경 CL님하고 고민한 게 뭐냐면 이번에 좀 확대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PM 회사에서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혜택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CL님들은 전 세계 CL님들은 무조건 니스 여행이 피키 레코레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여행에 자동 초청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니스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다고 좀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 아니라 좀 체력이 어떠세요? 정다경 시험님 체력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여행은 PM에 있으면 전 세계 여행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행 때문에 뭐 개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네, 연금이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연금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IRP를 지금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IRP를 제가 입사하자마자 32살 때부터 IRP를 가입했었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 세제 혜택도 있고 제가 5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55세부터.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들었냐면 32살 때부터요. 그래서 그 돈이 굉장히 킵해져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기 전에 제가 59만 원짜리 IRP를 들고 있어요. 한 거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꾸준히 들고 만기가 됐고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지금 59만 원 연금 개인연금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75만 원을 개인연금을 지원해주고 제가 75만 원을 들을 수 있어서 150만 원으로 통합할 거거든요. 이런 연금제도를 지원해주는 게 회사예요. 되게 놀랍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PM은 강점이 또 뭐가 있어요? 상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축한 어떻게 보면 오토십, 정기구독. 제가 이렇게 독일 사이트에 떠 있는 거 보니까 한 13,000개 정도가 제가 오토십이 정기구독이 저희 산하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20억 정도는 기본 어떻게 있어요? 매출이 매달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제가 사망한다. 사람은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사망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은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PM은 그대로 그냥 상속을 합니다. 저희 수아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수아가 엄마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같이. 그래도 모른다. 하여튼 나는 엄마는 무조건 너다. 네가 가장 많은 사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여행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 우리 PT님들하고 다녀왔는데 내년에 또 함께 가는 걸로. 저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저희 리더님들하고 시작했습니다. 5분의 리더님 여기 이제 사진에 빠진 분이 있는데 우리 정다경 씨는 나중에 사진을 가가지고 뒤에다 뭐 붙이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김시온 리더님 같이 출발했지만 사진을 부산에 계셔가지고 못 와가지고 이렇게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리더님들입니다. 이 5분과 함께 했던 그런데 네트워크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아도 저랑 이제 4년차 비즈니스를 하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엄마 내가 이 일이 맞아? 계속 질문해요. 내가 전공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공에서도 노인심리연구원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애가 우수했었고 학교에서도 엄마랑 이거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말하자고. 사실은 박사를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전공을 살려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엄마와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딸도 작년까지 엄마 내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엄마 이 일이 나하고 딱 맞아 이렇게 전공을 살린대요. 지금 심리 상담이 전공이야 전공. 그래서 전공적으로도 잘 맞고 이제 같이 오는 리더님, 영 리더님들에게 이 분들이 자녀 세대예요. 이제 20년 같이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이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중학생 막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다 사회생활을 하고 근데 이런 오빠들에게 오빠 PM은 지금 시대야. 나가야 돼. 뭐로? 우리 노젓고 나가야 돼. 지금 물 들어오는 때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오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2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리더님들과 이제는 올해는 이렇게 자녀님들하고 2세대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드님, 따님만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은 줄이더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면 왜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추천하는지 조금 더 2부에 남아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미셸랑이 얼마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돼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요. 일상에 우리가 행복이요.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이 보면 꽃이잖아요. 꽃하고 옆으로 있는 게 체리. 근데 이 꽃 중에 요 양귀비꽃이 있어요. 양귀비꽃을 참 많이 그렸어요, 작가님이. 양귀비꽃은 다른 꽃하고는 완전 다르게 우리가 꽃꽂이를 하다 보면 그냥 꽃을 꽂아놓으면 꽃꽂이 지금 제 꽃이 일주일째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을 줄기가 빨아들여서 생명력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양귀비는 그런 형태를 안 한대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시들어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을 즐기고 지금을 행복해 하지 않으면 근데 이 전시회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70대 노모예요. 제가 가면 저를 다리를 그렇게 주물러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늙어도 엄마인가 봐요. 근데 제가 더 건강한데 제 다리를 그렇게 주물러요. 그래서 어느 날을 그렇더라고요. 나도 너처럼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피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벌써 진다. 인생이 이렇게 꽃과 같더라. 어떻게? 짧더라. 피는 줄 알았는데 바로 지내? 이 말이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팀들 아까 보여줬던 이제 지금은 우리 자녀 세대와 하는데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우정입니다. 우정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의 달콤함을 놓치지 마시고 일상을 즐기시고 그리고 그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미셸랑리 작가님을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화가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행복한 네트워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정을 나눠요. 우정을 함께 해야죠.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오해도 많고 그냥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소통하고 오해도 많아요. 그런 걸 달콤함으로 여러분들이 승화하고
우리가 화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100일 정도의 기회를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